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인피닉스 너테지가 있고 오늘은 이 기기를 리커버리 모드를 통해 하드 리셋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은 리셋을 통해 화면 지연 현상이나 자신도 모르게 설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기 패턴 잠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시작할 때 저는 마치 이 화면 잠금 패턴을 모르는 것처럼 잠금 화면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가로 말씀드릴 점은 이 과정을 거치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기에 저장된 모든 앱, 연락처, 사진, 동영상 등은 완전히 삭제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런 화면 잠금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기에 접근할 수 없다면 백업 옵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백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만약 기기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백업을 하거나 이미 백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시스템 그리고 백업,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동영상, 그리고 기타 기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타 기기 데이터에는 연락처, 통화 기록, 기기 앱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백업되지 않지만 사진과 동영상은 여기 체크 표시로 볼 수 있듯이 백업됩니다. 또는 기타 기기 데이터의 경우에는 백업이 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기에 접근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데이터가 백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로그인된 계정을 알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의 브라우저로 구글 드라이브에 로그인해서 예를 들어 사진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글 드라이브에 최신 사진들이 있다면 그 사진들이 원래 있던 휴대폰에서 동기화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구글을 통한 데이터 백업이 반드시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사진과 동영상의 경우 15GB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앱 데이터 같은 것들은 여기서 백업되었다고 표시되더라도 실제로는 거의 백업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전혀 백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이 기기에 설치되어 있던 애플리케이션을 나중에 복원해야 한다는 메모만 남겨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화 전에 이 기기에 있던 애플리케이션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시 다운로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백업된다고 되어 있어도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된 앱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앱을 다운로드하라는 메모조차 남지 않습니다. 구글은 그런 앱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글은 당신이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해 전혀 관여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어떻게 감히 그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다른 곳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앱 데이터 역시 다시 말하지만 백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든 바로 다른 기기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습니다. 기존 기기든 새 휴대폰으로 바꾸는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새 휴대폰으로 바꾸는 경우라면 데이터를 옮기려는 그 기기의 마이그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 삼성 기기로 옮길 예정이라면 예를 들어 이 기기를 이걸로 대체하거나 교체하려는 거죠. 맞죠? 삼성의 경우에는 스마트 스위치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샤오미를 사용한다면 미 무버를 사용합니다. 오포, 리얼미, 비보, 원플러스는 모두 클론폰을 사용합니다. 화웨이는 폰 클론을 사용합니다. 이 기기 역시 자체 버전의 마이그레이션 앱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뭐였는지 잠깐 까먹어서 그냥 헬로라고 입력해 볼게요. 모바일 클로너입니다. 그래서 인피닉스도 자체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기기에도 해당 앱을 다운로드해야 하고 데이터를 옮길 휴대폰의 애플리케이션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초기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기를 잠그고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 잠금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기를 끄는 것입니다. 기기 설정에 따라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부팅 옵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AI가 뜰 수도 있습니다. 짜증나죠? AI가 뜬다면 계속 전원 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계속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그 시점에서 부팅 옵션이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전원 버튼과 볼륨업 버튼을 동시에 눌러보세요. 제가 설정을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옵션을 선택해서 기기를 끄겠습니다. 화면이 꺼진 후 잠시 기다려주세요. 기기가 꺼진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꺼지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버튼을 너무 일찍 누르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린 후에 전원 버튼과 볼륨업 버튼을 동시에 누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그거면 됐어요. 이제 전원 버튼에서 손을 떼고 다시 누르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정말이지 간절히 제발요. 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 정말이지 무척이나 흥미롭고도 묘한 상황인 것 같네요. 좋아요. 그냥 손을 떼고 잠시 기다려 봅시다. 제가 지금 전원 버튼을 제대로 누르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똑바로요. 아, 이제 됐네요. 이번에는 제가 조금 오래 누르고 있었으니 손을 떼고 다시 눌러봅니다. 그리고 인피닉스 로고가 뜨는 순간 전원 버튼에서 손을 떼보겠습니다. 네, 됐어요. 제가 이상한 각도로 버튼을 누르고 있었을 때 실제로는 케이스가 전원 버튼에서 미끄러져서 제대로 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피닉스 로고가 보이면 바로 전원 버튼에서 손을 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기가 바로 꺼져 버립니다. 너무 오래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약간 짧은 시간만 눌러야 해요. 복구 모드로 부팅하려고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처럼요. 그런데 조금만 더 오래 누르면 다시 꺼져 버립니다. 이 모드에 들어가면 볼륨 버튼 위나 아래를 사용해서 Wipe Data Factory Reset를 선택한 다음 전원 버튼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 Factory Data Reset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포맷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Data Wipe Complete라는 문구가 보일 거예요. 그 시점에서 Reboot System Now가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으니 전원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세요. 이제 기기가 백그라운드에서 초기화를 계속 진행하게 되며 약 1에서 2분 정도 소요됩니다. 초기화가 완료되면 안드로이드 설정 화면이 나타날 것이니 그 화면이 보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과정이 모두 끝났고 원하는 대로 기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